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국민대학교 신입학 수시전형 면접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국민 프린티어 전형은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2단계 고사장 안내가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14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면접 고사일은 인문계와 자연계가 나뉘어져서 실시하게 됩니다. 인문계 예체능계는 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지정 일시에 실시가 되며, 그리고 자연계는 바로 다음 날인 2021년 11월 28일 일요일 지정 일시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마다 실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 날짜를 확인하셔서 면접 고사장에 출석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전형을 볼게요. 그래서 면접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면접을 평가하기 전에 학생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먼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제출 서류를 기반해서 서류 확인 면접을 실시하고 수험생별 맞춤형 질문으로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기실에 먼저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학생을 호명하게 되면 그러면 교실에 들어와서 질의응답을 하고 마무리해서 퇴실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3명의 교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1명의 학생으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자, 평가 기준은 3가지예요. 자기 주도성 및 도전정신 40%, 전공 적합성 40%, 그리고 인성 20%, 이 3가지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예시 문항이 있는지 볼게요. 기출문항. 땡땡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땡땡 활동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라는 건 결국에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활동, 동아리나 봉사활동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면접 질문이 되겠죠. 그쵸? 자, 두 번째는 보시면 뭐 땡땡 전공 경영학과를 예를 들면 경영 전공과 관련해서 자신의 가장 우수한 뛰어난 역량은 무엇이며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그러니까 이 전공에 대한 관심도와 그리고 이 전공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 전공 적합성, 전공과 학생이 잘 맞는지,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 즉 지원 동기와 전공에 대한 학업 능력을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인성 20%도 상당히 변별력이 있는 겁니다. 40%지만 마지막이 20%로 점수가 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대충 무엇을 물어보느냐? 주위 친구들과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을 말씀해 보세요라는 건 결국에는 그 학생에 대한 리더십과 그 학생의 인성, 학생 개인의 재량을 평가하는 인성 면접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20% 작은 질문이지만 이걸로 역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인성 면접도 반드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과정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간략하게 면접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검정고시, 국외고, 학력 인정학교 이렇게 7가지 분류로 지원할 수 있으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 좋죠, 그쵸? 오직 서류와 면접으로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류 평가가 이루어지고 면접의 비율이 30%입니다. 그죠? 이 30%가 정말 커요. 왜냐하면 서류에서 다 고만고만하게 동점자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집을 수 있는 건 바로 면접의 30%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0%로 모든 서류 성적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면접을 통해서.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1단계는 먼저 서류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면접 평가를 합니다. 1배수로 선발이 되는데 30%죠. 그렇죠? 되게 높은 겁니다. 자기 주도성, 도전정신, 전공 적합성, 인성 아까 3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주도성, 도전, 전공 적합성, 인성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뉘고 그리고 제출 서류, 이 서류가 과연 이 학생이 진짜 서류를 알고 썼는지 그리고 이 서류가 정확한지를 검증하는 면접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학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까먹고 그러면 안 돼요. 거짓말 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입학사정관 3인과 수험생 1인의 개별 면접 3대 1의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3명의 역할이 있어요. 한 명은 좀 천사 같은 면접관이 있고 두 번째는
무심하게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서류만 보는 면접관이 있고, 세 번째는 무조건 악마 같은 면접관이에요. 계속 몰아붙이고 이상한 질문해서 학생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그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악마를 되게 조심해야 돼요. 돌파해야 됩니다. 그 응용력을 우리가 면접 수업 때 같이 기를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가보시면, 자, 다음은 국민대학교 합격 결과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 문학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과 예비 순위가 동일합니다. 한 바퀴가 돌았다는 거죠. 영어 영문학부 같은 경우는 17명, 되게 많이 뽑는데 한 바퀴 돌고 2명이 남았어요. 이런 경우는요, 영어 영문학부는 문과에서도 상위권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쓰기 때문에 국민대학교 영어 영문학부를 안전하게 보험으로 깔아두고 그 위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영어 영문학부로 진학했을 확률이 되게 높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상위권 학과는 한 바퀴 돌고 남는 경우도 생긴다. 그리고 중국어 학부를 볼까요? 중국어 학부는 인기가 좋습니다. 중국어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높은 학과는 오히려 한 바퀴가 아니고 반 바퀴만 돌고 끝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중국어학과 졸업해서 취업해야겠다, 이렇게 인기 있는 학과에 그대로 진학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기 있는 학과는 반 바퀴밖에 안 돌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인기 있는 학과가 있고 안전한 학과가 있어요. 뭐 한국 역사학과라든지 유라시아학과, 뭐 높은 애들이, 상위권 애들이 쓰지 않겠지? 이렇게 안전하게 생각하고 쓰는 학과 역시도 반 바퀴도 돌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상위권을 쓰느냐, 아니면 인기 있는 학과를 쓰느냐, 아니면 안전한 학과를 쓰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뭐 행정학과. 행정학과도 거의 한 반 바퀴 돌았죠. 인기가 좋으니까. 그죠? 그리고 정치 외교학과나 사회학과, 언론학과, 이런 학과를 보시면 영문학과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학과의 부류들이 언론고시나 언론인을 준비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대보다 훨씬 더 높은 상위권 대학교에 정치학과나 언론학부에 진학했을 확률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법학부에 대한 인기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학부가 있는 학교가 몇 개 없어요. 대부분 로스쿨, 대학원에 진학을 하죠. 법학부가 있는 대학교가 몇 없기 때문에 인기 학과로서 이렇게 반바퀴밖에 돌지 않을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당연히 경영학과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냥 국민대는 안전하게 쓰고 상위권 경영학과로 진학했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 바퀴고 3명이 남았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경영정보라든지 그리고 재무, 금융, 이런 인기 좋은 학과 들어가면 취업이 잘 될 것 같은 학교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거의 절반도 안 돌았죠, 여기는. 그래서 취업이 잘 되고 인기가 좋은 학과는 이렇게 잘 빠지지 않고 반바퀴만 돌고 끝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예비 순위를 알아봤고, 자, 다음은 합격 등급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이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인기 있고 상위권 학과와 그리고 안전한 학과, 이 두 가지 부류 학과는요, 이 두 부류만 합격의 컷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보면 경영학과 같은 경우 인기 좋죠. 이렇게 보시면 거의 2등급씩 차이가 나요. 1.5에서 2등급까지 차이가 난다고요. 그죠? 그래서 안전하게 쓰는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무지성으로 쓰는 애들도 있겠지만 내가 등급이 낮아도 여기는 죽어도 가야겠다, 이렇게 소신지원하는 학생들이 상위권 학과일수록 그리고 안전한 학과일수록 더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안전한 학과 아까 뭐 있을까요? 뭐 한국 역사학과라든지 뭐 유라시아학과 거의 6등급 이렇게 가죠. 그죠? 이렇게 여는 거의 3등급 차이 나고 여기는 별로 등급 차이가 없지만 안전한 학과나 인기 있는 학과일수록 소신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1등급에서 2등급까지 크게 차이가 나면서 이렇게 문 닫고 합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학과를 진학해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이 학과를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를 기준해서 좀 소신 지원을 하더라도 이렇게 최저 등급에서 면접으로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최저 5등급, 최저 5, 6등급이
인서울 국민대학교 수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수능으로 가면 되게 힘들죠, 그렇죠? 이것도 결국 면접에서 뒤집었을 확률이 되게 높다, 그죠? 같이 잘 준비해 볼게요, 면접은. 자, 다음은 바로 작년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대학교의 면접이든 간에 무조건 자기소개서는 필수입니다. 왜 자기소개서 질문이 필수냐? 면접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소개는 절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빠지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스캐닝, 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시 여러 학교 쓰잖아. 근데 왜 우리 학교 오려고 함?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학교에 대한 애교심과 관심도를 평가하는 질문도 이렇게 따라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학교 가지 왜 우리 학교 오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국민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셔서 학교에 대한 조사나 그리고 커리큘럼은 반드시 읽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 수업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 숙지입니다. 자기소개서랑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쵸? 지 건데. 그 자신에 대한 프로파일인데 그것을 한 번도 읽지도 않고 이 기반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는 반드시 여러 번 읽어보고 암기하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무조건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와 그래서 자기소개서 너 이거 책 읽었네? 어떤 책 읽었니? 책을 접했다라고 했어. 근데 본인이 책을 몰라. 그런 사기가 되겠죠. 거짓말이잖아.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뇌절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뇌절하시면. 그래도 이 면접에서는 좀 감독관분이 관대하셔서 책이 아니어도 다른 어떤 걸 접했는지 말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건 그 학생이 앞에서 좋게 했다는 거야. 그렇죠? 앞에서 대답을 잘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다. 목숨 한 마리 더 남아 있었다. 그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질문에서 절대 대답을 못하거나 뇌절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너 왜 경영학과 왜 썼니? 당연히 전공을 썼으니까 그 학과에 대한 관심은 말할 수 있어야겠죠. 결국 그 학과에 대한 관심이 학과의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전공에 대한 질문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질문으로 가느냐?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면 그 전공에 관련된 심화 질문은 반드시 하겠죠. 그 심화 질문이 바로 자기소개서에서 드러난 자기소개서 기반 전공 심화 면접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이 전공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깊게 알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질문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온 겁니다. 거의 다 온 거예요. 자, 다음으로 보면 전공까지 잘 맞췄다.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20%. 인성평가였죠. 당신은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인성 및 그 학생에 대한 능력 및 재량평가가 되겠죠. 어떤 사람이었어? 그러면 이 학교에서 동아리나 봉사활동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어필하는 답변이 되겠다. 동아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인가요? 효율적으로 운영했죠? 그러면 동아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학 시절에 본인의 재량을 평가하거나 또는 리더십을 평가하는 질문이 되겠다. 운영했다고 하면 반드시 리더십 질문으로 치고 들어오겠지. 가장 보편적인 주제가 뭐예요? 갈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부 보시면 자소서 보시면 맨날 동아리 활동하다가 서로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라는 그 글이 있었다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어떻게 중재를 했나요? 라는 리더십과 인성 및 재량 평가하는 질문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20%의 인성 질문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끝 마무리를 잘해야 합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간혹 나온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저 질문은요. 학생에 대해 정말 만족을 했거나 약간 좀 그런데 부활할 수 있는 패자 부활전의 질문이 되겠죠. 추가 질문이에요. 되게 좋았는데 마지막으로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그런데 마지막으로 생명 하나 더 주는 거야. 보너스 하나 더 주는 거야. 그죠? 패자 부활전으로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이것도 여러분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한 방이 그 교수에 되게 큰 인상을 남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스트 질문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지원 동기, 학업계획,
재학 시절 노력. 이거는 무조건 중요하다. 이 세 가지는 저랑 끝날 때까지, 학원 문 닫을 때까지 같이 준비를 할 겁니다. 안 보내줍니다. 그쵸? 절대 뭐 밥은 먹을 수 있는데, 그죠? 이 끝날 때까지 저랑 할 겁니다. 새벽은 아니고. 저도 집에 가야 되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제발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내용을 암기하고 오세요. 암기가 안 됐다. 그럼 뭐, 학원에 와서 암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수업 시간에 되게 아깝죠. 그쵸? 집에 가셔서 저랑 수업을 하거나, 그리고 숙제를 내줘서 다음 수업 기간 동안 제발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좀 암기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상 질문을 만들면 이 서류 기반으로 제가 질문 쫙 뽑아오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자기 프로파일을 몰라. 부탁할게요. 제발 생활 기록부와 자소서는 무조건 암기해서 올 것.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면접 대비할 거야? 생활 기록부와 자소서 분석, 이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개의 자료를 분석해서 예상 문제를 만들 거예요. 그 전공에 관련되거나, 그리고 생활 기록부의 어떤 재학 시절 노력, 그런 걸 기반으로 문제를 만들고, 당연히 문제를 만들었으면 같이 답변을 만들어 나가겠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자, 항상 교수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죠? 꼬리 질문, 심화 질문, 돌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예상 질문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헤쳐나갈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전공. 당연히 경영학과를 썼으면 경영 전공에 대해 조사가 하고 가야겠지, 그치? 전공 관련 학업 및 그리고 활동의 질문과 답변 만들기. 그러면 이 학과를 쓰기 위해서 너는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노력을 했고 이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조사를 했니라는 질문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전공 관련 질문 답변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면접 능력 배양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구성한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상황의 면접 상황을 연습해 나갈 거야. 그래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저랑 면접 연습을 다채롭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지원 동기죠. 우리 학교 왜 썼니? 우리 학과 왜 썼니? 이것은 모든 대학의 보편적이고 기본이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대비해야 될 질문이고, 그 다음에는 학업 계획이 되겠죠. 너 우리 대학교 합격하면 무슨 공부해보고 싶어? 그치? 저 계획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학과 홈페이지에 가시면 커리큘럼이 대략적 나와 있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따라서 계획을 짜서 답변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학 시절 노력이죠. 너 학교 다닐 때 뭐 해봤니?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그 학생의 재량평가나 인성면접이 되겠죠. 동아리나 봉사활동 해보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것을 경험했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니를 물어보는 그 학생에 대한 재량과 인성을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마치셨으면 그 다음에는 전공 관련 질의응답이 준비되어야겠죠. 경영학과를 쓸 거면 경영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겠지. 그것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경영학과 구글에만 치더라도 그 전공에 대한 심화 질문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같이 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인성면접, 진로 및 장래 희망입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뭐 할래? 라고 추가로 물어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뭔가 임팩트 있게 끊거나 그리고 대답을 잘 한다면 가산점이 붙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팁을 드리자면 저는 대학원에 가고 싶습니다. 동대학의 동일 학과의 대학원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교수님들이 되게 귀엽게 보겠죠. 그쵸? 그 대학원에 가면 그 돈을 내야 되니까. 자, 그런 진로 및 장래 희망을 같이 한번 인성 면접으로 대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그래서 저희 학원 오시면 어떻게 하냐면요. 제출 사료. 자, 일단 서류를 내겠죠. 자소서, 생활기록부 2개 냅니다. 학생부와 자소서를 저희 학원 측에서 분석을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분석을 기반으로 예상 질문 그리고 답변을 구성하는 작업을 하겠지. 자, 질문 답변 만들어졌으면 예상 질문 만들었죠. 거기에 대한 답변 구성을 합니다. 다 같이. 그 다음에 학생 본인이 암기를 해야 돼. 뭐 내가 가서 할 건 아니잖아. 그치? 학생이 본인이 암기를 해서 발표가 제일 중요해요. 발표하는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 될 때까지. 왜냐하면 실제로는 3대1. 그쵸? 교수님들이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당당하게 또렷하게 말할 수 있는 발표 연습을 할 거예요.
그에 끝나지 않고 예상 질문에서 추가 질문과 예상 외 질문에 대비를 해서 어떤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게끔 응용력을 기르는 연습을 할 거다. 그래서 가장 감각과 연습이 중요합니다. 실전 면접 대비를 할 거예요. 다양한 실접 시뮬레이션, 계속 여러 상황을 계속 돌려볼 거야. 그러면 그 학생이 어떻게 그것을 돌파해 나가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모의 면접을 여러 번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동영상 촬영을 같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동영상이 촬영이 되면 파일을 그대로 전달을 할 겁니다. USB라든지 아니면 아이폰이라면 에어드랍 영상을 보내줘서 학생에게 보내고 학부모님께 보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저희가 학원에서 만나서 같이 면접 수업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이널 면접이라든지 그리고 기본 교과 면접에서 같이 저랑 만나서 면접 대비를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